10월 11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요동치는 수급에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있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개인 수급이 몰리면서 매수의 보이자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시장에서는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작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또 11시에 있을 로보택시 이벤트를 소화하게 됐는데 과연 우리 증시 이를 어떻게 소화해 줄지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미국은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가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또 소외됐습니다. 엇갈린 시총 탑2, 삼성전자는 부진한 실적 여파에 오만전자로 내려왔고요. TSMC, 엔비디아와 밀접한 SK하이닉스는 18만 닉스로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에만 한정됐던 반도체 겨울.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영 힘을 내지 못하니 코스피 지수 상단은 제한됐고요. 또 2차 전지주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용화가 생각보다 지연될 거란 전망에 하락하자 코스닥은 밀렸습니다. 어제도 중국 증시로 자금 쏠림은 지속됐고요. 옵션 만기를 맞아 수급이 요동치면서 지수도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수치와 특징 섹터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는 왠지 소화한 시장 재료들이 참 많아서 괜히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 증시에서 반도체주 훈풍이 불어왔지만 삼성전자가 오만전자선으로 주저앉으면서 지수 상박을 제한했는데요. 코스피가 0.19% 오르면서 2600선을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35% 하락하며 775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인과 함께 1,000억 원 이상 코스피를 사들였고요.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 홀로 사자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92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였네요.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항공섹터가 7% 오르며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은 작년보다 19% 늘어난 574만 명으로 9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추석 연휴에 실적 고공행진을 지속한 데 이어서 10월 또한 징검다리 연휴 효과가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며 티웨이 홀딩스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관련주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어서 희귀금속 섹터가 부각됐습니다. 세계 히토류를 독점하는 중국이 이달 들어서 공급망 통제에 나서면서 히토류 가격 상승세에 관련주가 부각됐고요. 음식료 업종도 견조했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가 글로벌 비영어 TV 부문에서 3주 연속으로 1위에 등극을 했는데 넷플릭스에서 한국 예능이 3주 연속 글로벌 1위를 한 건 이번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K푸드 관련주들 오르막길 걸었습니다. 오늘도 이분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 타이트한 상승세 기대해보시죠.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렇듯 개별 이슈에 따라 종목별 장세가 강하게 펼쳐졌는데요. 특히 비만 치료제 모멘텀, 실적 기대감 등으로 바이오주들이 빨간불을 켰는데 시장의 시선을 사로잡은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리가켄바이오의 공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 리가켄바이오 일본 오노약품의 ADC 기술 이전, 커지는 K바이오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잡아봤습니다. 바이오주 공시 참 어렵습니다. 준비하면서도 머리가 지끈지끈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리가켄바이오의 기술 이전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ADC는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고 있는데요. 암을 치료할 때 문제가 되는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내서 없앨 수 있고요. 정상세포에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리가켄바이오는 이번에 오노약품과 총 2개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LCB97 약물의 독점 권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약물은 폐암, 췌장암, 난소암, 대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나타나는 L1캠 단백질을 타깃, 즉 치료하는 항암제인데요. 현재 리가켄바이오가 유일하게 ADC 형태로 개발 중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바로 계약 규모입니다. 선급금으로 리가켄바이오는 최대 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9,435억 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상업화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받게 되고요. 만약 리가켄바이오가 앞서 언급한 L1캠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다른 ADC 약물을 발견하면 이 역시 이번 계약에 포함되어 계약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기업은 리가켄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ADC 콘졸 플랫폼을 활용해 여러 ADC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공동 연구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해당 계약 규모는 비공개로 알려졌으나 리가켄바이오는 추가 논의 중인 ADC 플랫폼 기술 이전들에 대해 유리한 협상 조건으로 진행하기 위해 리가켄바이오 측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해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내용이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 어제 리가켄바이오는 정규장에서 9.5%나 올랐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의 목표가가 추가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에 나온 관련 리포트를 보면요.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기술 수출에 성공한 LCB97 약물은 딱히 주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즉 현재 증권가 목표가에는 해당 모멘텀이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4분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텍들의 빅딜이 성사되는 성수기라고 봤습니다. 빅파마, 즉 대형 제약사들이 연말과 연초에 있는 투자자의 날 등을 앞두고 성장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4분기에 활발하게 기술 수출 또 바이오텍 인수합병 등에 나선다고 했는데요. 성수기 4분기의 시작을 리가켄바이오가 알렸죠. 미래에셋증권은 알테오전의 ADC 피아제형 기술 수출, 올릭스의 비만 신약 기술 수출 기대감 또한 유효하다고 봤는데요. 향후 들려오는 대규모 기술 수출 소식들이 모멘텀이 붙은 바이오주에 더 큰 불을 지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번에는 드디어 볕을 보나 싶었던 게임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NC소프트 TL선전에도 8% 하락, 엇갈린 전망 속 게임주 향방은입니다. 스로넨 리버티 MMORPG 신작인데요. 출시 초반에는 기대 이상의 성과, 출시 첫날인 9월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NC소프트는 16.9%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8일에는 2.6%, 어제는 8.5%나 하락했는데요. 어제 주가가 8.5%나 밀린 이유 바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9일 보고서를 통해 NC소프트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고요.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TL이 초기에 성과를 냈지만 다른 콘텐츠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다고 봤고요. TL이 NC의 전체 실적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10월 들어 국내 증권사 3곳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상황이라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는 다소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대체로 국내 증권사는 TL 기대감을 반영하며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을 보면 모두 매수를 보고 있는 건 아닌데요. 확실한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엇갈린 목표가 속 결국 향후 NC의 향방을 가를 요소는 바로 TL 스팀 동접자 수입니다. 출시 직후에는 32만 명, 또 지난 6일에는 33만 명까지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동접자 수가 현재는 20만 명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은 동접자 수가 20만 명대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또 주말에는 다시 동접자 수가 30만 명대로 반등할 수 있을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궁금해지는 점이 있죠. 게임 업종,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입니다. 최근 다울투자증권은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에 비유하며 게임 계급 전쟁, 흑백 게임사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게임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게임만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게임주 주가 역시 각자 도생, 즉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흥행산업 특성상 두 마리 토끼, 즉 매출 안정성과 신작 모멘텀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춘 회사만이 이렇게 겪어하는 게임 계급 전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가치를 받을 전망이라고 봤는데요. 자, 게임 업종 투자에 있어서는 이렇듯 더욱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함께 대비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강원랜드가 공기업 최초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고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는데요. 카지노 규제 완화에 올랐다가 최근 박스권 행보를 보이는 강원랜드가 밸류업과 함께 상승가도 달릴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죠. 이어서 스맥이 릴슨 프라이베트 에쿼티와 함께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인수 금액은 약 3,400억 원인데요. 고사양 장비 확보와 제품 다변화가 기대되면서 주가는 시간 외에서 9.8%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로부터 121억 원 상당의 메모리 SSD 컨트롤러 설계 용역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12% 규모인데요. 시간 외에 4%대 상승에 이어 정규장 흐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3.5%에서 0.25%포인트 내리는 베이비컷 전망이 우세한데요.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 일정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귀에 딱지가 얹게 들으셨을 행사가 드디어 오늘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간밤 테슬라 주가는 미증시 약세 속에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호언장담한 로보택시가 얼마나 구현됐을지 우리 시간 오전 11시 공개될 로보택시 주목해보시죠. 한편 코엑스에서는 배터리 코리아 2024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외 배터리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선도하는 50개의 기업들이 모여서 솔루션 전시와 시연을 펼칠 계획인데 어떤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이 공유될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시총 1인 삼성전자가 영 힘을 내지 못하니 지수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급도 굉장히 답답한데요. 외국인은 22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고 이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오늘 역시 과연 순매도에 나설지 수급 흐름 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